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을 볼 때 주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시나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스토리를 가진 애니? 아니면 환상적인 작화를 보여주는 애니?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힐링하는 애니를 주로 보는데요. 하지만 위의 예시들과는 반대로 기괴한 작화나 선 넘는 잔인함 등으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분 나쁜 경험을 주었던 애니메이션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잔인하고 징그러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초반은 약하게 시작해볼까 합니다. 시리얼 엑스페리먼트 레인은 레인이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레인은 평범한 소녀였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환각을 보거나 가상 네트워크망인 와이어드를 사용하라는 글자가 보이는 등 기묘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대략적인 줄거리만 봐도 알다시피 이 애니메이션은 전체적으로 기괴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고 몽환적인 연출이 주를 이룹니다. 작품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낀 장면이나 애니 중간중간 전선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려주어 분명 넓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등 상당히 기묘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여기에 배경음도 음산한 부분만 빼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꽤나 고요한 분위기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은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화면이 갑작스럽게 밝아지거나 급격히 어두워지거나 하는 식의 연출에 더해 주인공이 현실과 애니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 등 일반적인 애니라기에는 좀 특이한 구석이 많은 애니였죠. 거기에 스토리조차 난해한 편이라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이상 여러 번 보고 있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지? 라고 평가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본을 쓰던 작가분도 참고를 위해 몇 번 돌려봤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의외인 건 이 작품은 20세기 말인 1998년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요즘 들어 현 시대의 인터넷 네트워크의 단점들을 잘 예측한 애니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과 현실의 자신을 착각한 사람들이나 익명성이라는 이름 아래에 과격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네트워크 집단 등 거의 미래를 예견했다 싶을 정도로 현재와 거의 유사한 장면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잘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기묘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애니에 잘 어울려 최고의 명작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도시 전설이나 괴담을 주 소재로 삼은 호러물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교 괴담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애니메이션도 이런 호러물인데 이 애니메이션은 다른 호러 애니와는 조금 다릅니다. 야미시바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애니메이션은 제목을 그대로 풀었으면 어둠의 연극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가면을 쓴 남자가 요테라샤이 미테라샤이 야미시바이 노 시간다 라며 아이들 앞에서 그림 연극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애니의 평가를 들어보면 1화만에 비명을 질렀다 부터 시작해 너무 징그럽다, 기괴하다 등의 평가가 난무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애니는 실제 그림 연극과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진행됩니다. 그림 연극 자체의 그림체가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같은 느낌이 나면서 애니메이션도 직접 캐릭터가 움직인다기보다는 한 컷 한 컷이 정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움직이는 것도 뻣뻣해서 상당히 기괴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움직임이 나온다 해도 말 그대로 그림 연극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괴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귀신의 모습도 생각보다 기괴하게 나오는데요. 현실에서 보면 바로 오줌 지릴 것 같은 귀신이라던가 이상한 고깃덩이의 형태가 사람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 등 전부 기괴하고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고 강력한 공포를 주던 이 애니는 첫 회가 방송되던 당시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하며 분명 허구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장치를 마련해 마치 실제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가장 무섭고 기괴하다고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물론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야기가 갑자기 끝나 열린 결말을 보여주는 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깜놀 요소나 연출이 상당히 좋아 많은 호평도 동시에 받았다고 하네요. 약속. 여담으로 대본을 쓰시는 작가분은 자료조사를 위해 여러 편을 보고 잤다가 그날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애니메이션은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판타스틱 플래닛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1973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푸른 거인인 트라그족과 작은 인간들인 옴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스토리는 아기 오민 테어가 트라그족에게 잡혀 애완동물로 키워지게 되고 이후 어찌저찌 탈출한 테어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트라그족의 지식을 옴족에게 전파하면서 거인들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기괴한 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선물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방영한 애니메이션들은 개구리 왕눈이, 도라에몽과 같이 아이들을 위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림체의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판타스틱 플래닛은 어른들이 봐도 기묘하다 못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상당히 독특한 색감과 그림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 사람도 상당히 낯선, 어찌 보면 무섭기까지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트라그인들의 명상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트라그인의 몸이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게 변하기 때문에 꽤 징그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게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동식물들도 기괴하게 생기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을 못 가고 하차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러한 점만 빼놓고 보면 내용이 워낙 좋아 1973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현재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에 기록된 작품일 정도로 영화사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진 애니메이션이 되었다고 하네요. 거충열도는 2019년에 OVA가 먼저 나오고 2020년에 극장판으로 나온 애니메이션입니다. 우선 이 애니메이션은 앞서 나왔던 야미 시바이나 판타스틱 플래닛 같이 기괴한 작화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스토리도 평범하다면 평범한 편인데요. 수학 여행 중에 여객기가 추락해 어느 섬에 들어간 고등학생들의 생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야기 전개 중간중간 상당히 무릇해지는 서비스 씬이 많이 들어가 있어 언뜻 보면 이거 그냥 평범한 액션 만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 씬이 신경 쓰일 새도 없이 시청자를 소름돋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거대해진 곤충들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요 적은 거대한 곤충인데 이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려지는 데다가 곤충의 모습이 클로즈업돼서 보여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 상당히 징그럽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커진 진드기가 떼거지로 사람을 뒤덮는다거나 거대한 벌의 요충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을 파먹고 원래 달팽이한테 기생하지만 크기가 커져서 사람에게 기생해 눈을 뚫고 튀어나오는 기생충 등 각종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곤충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곤충에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상관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싫어하는 분에게는 그야말로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애니메이션일 것 같네요. 애니를 보다 보면 괜히 몸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곤충도 곤충이지만 쓸데없이 서비스 씬이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야애니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부분에서 곤충과 사람이 그렇고 그런 걸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애니메이션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하네요. 콥스파티 포악해진 영혼의 주문은 콥스파티 게임 시리즈 중 하나인 콥스파티 블러드 커버드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치코씨 주술로 영원히 친구로 있자고 맹세한 9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주술을 하자 갑자기 교실 바닥이 무너져 텐진 초등학교라는 알 수 없는 공간에 떨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처럼 기본적인 스토리는 저주받은 학교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는 잔인함인데요. 잔인해봤자 얼마나 잔인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애니에서는 사람이 잘리는 것은 기본이고 잘리면서 사람 내부의 장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고어한 묘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텐진 초등학교의 원령들이 사람을 죽일 때면 진짜 엄청 참혹하게 죽어서 매 순간 거북함을 선사해주었던 애니메이션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악령인 꼬마가 여학생 한 명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서 빠른 속도로 질질 끌고 가는데 이때 머리가 바닥에 쓸려 갈리고 있는 도중 벽에 처박혀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죽게 하거나 가위로 배를 깊게 찔러 내장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머리가 일부분만 터져서 눈이 튀어나오는 등 악령들에게 죽은 사람 중에서는 멀쩡하게 죽은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잔인한 연출이 주를 이룹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잔인했던 장면은 사이코패스인 키자미 유야가 모치다 유카를 존재하지도 않는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착각해 殺され方をするのは嫌だろう。俺が終わらせてあげる。君の
その小さな命を 며 쫓아다니다가 결국 신체의 절반이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유카를 잡아 책상에 묶어놓고 칼로 찌르고 안구를 뽑는 등 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히다가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이마저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는 게 꽤나 찝찝했던 최악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콥스 파티를 본 사람들의 말로는 이 애니를 보고 종이를 찢는데 손이 떨린다. 친구가 추천해줘서 봤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고어 내성이 없으면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등의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원작인 게임에서는 무서운 분위기는 있어도 이렇게 잔인한 편은 아니었는데 OVA화 되면서 내용도 암울하게 바뀌고 원작 이상으로 잔인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괴하다 못해 불쾌하고 혐오스러웠던 애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어떤 작품을 보던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5가지의 작품들이 가장 기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애니메이션이 생각나시나요? 이다.